네, 안녕하세요. 이삭입니다. 오늘은 정규 분포와 잡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Runif 함수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배워보았죠. 근데 이제 이 정규 분포라는 게 왜 우리가 통계학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왜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 잡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랜덤한 어떤 랜덤리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보냈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바로 이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잡음을 모델링을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 잡음을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지금 잡음을 어떤 것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냐면 Runif 함수라는 그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무작위로 발생시키는, 하지만 그 나오는 숫자들의 숫자들의 가능성들이 모두 다 똑같은 이런 그 함수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봤던, 이제까지 공부했던 이 예제에서는 우리가 Runif 함수에다가 10을 곱하고 마이너스 5를 뺨으로써 이 값이 갖는 범위를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로 맞춰준 다음에 그거를 노이즈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 이제 곱하기 10 마이너스 5를 해서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갖는 이런 잡음, 혹은 어떻게 보면은 잡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선에서 나오는 그 값들을 관찰을 하는데 오차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잡음들을 오차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잡음과 오차를 지금 유니폼 함수를 사용을 해서 Runif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오차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잡음들을 이 Runif 함수가 잘 그러니까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그 통계에서 쓰는 모델링이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어떤 수식들이 실생활을 잘 따라해야 된다, 미믹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묘사해야 된다고, 묘사를 해야 되는데 이 Runif 함수를 사용을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게 이제 정규 분포라는 그 분포입니다. 그래서 발견을 사실을 한 거고,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해서 정규 분포, 혹은 이제 다른 공대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 가우시안 분포, 가우스가 만든 분포라서 가우시안 분포라고도 말을 합니다. 일단 배경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이게 저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저의 키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 키가 이제 실제로는 178cm라고 합시다. 요거는 10만이 알고 있죠. 사실 우리들의 정확한 키는 10만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 true, 실제 저의 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는 어떤 키를 재는 자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측정을 할 때 우리는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측정할 때마다 그 사람의 키를 측정을 할 때마다 언제나 오류라는 게 측정 오차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땐 요런 걸로 키를 쟀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걸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키를 학교 다닐 때 쟀냐면 여기에 이제 막 이렇게 눈금들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발판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이제 옆모습이에요. 옆모습에 입니다.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제 머리 정수리 부분을 탁 친 다음에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딱 칠 때 이제 올라가는데 칠 때의 이 높이를 얘가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계가 저 다닐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뭐 레이저로 쏴서 잴 수도 있고. 예. 일단 제가 이제 생각한 이 저의 키를 측정하는 그 실생활의 실예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키가 실제로는 178이더라도 이 기계를 재서 값을 보면 어떨 때는 178.2, 그쵸? 어떨 때는 177.8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기계가 저의 정확하게 가장 높은 부분을 머리에 이제 또 사람이 또 머리가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 울퉁불퉁한 저의 머리 중에 가장 그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를 얘가 이렇게 딱 쳤을 때는 요런 178보다 어떻게 보면 뭐 더 높은 값이 나올 수도 있고 178.2가 그래서 2cm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섰을 때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움직일 때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딱 때리고 올라가면 당연히 78보다 작은 그런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175cm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너무 많이 흔들렸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재고 있는데 장난으로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값들이 에러가 오차가 어떨 때는 많이 어떨 때는 적게 나오겠죠. 하지만 오차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뭐 장난을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딱 잰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은 대부분의 케이스는 실제의 값 178cm와 되게 가깝게 매저가 될 겁니다. 측정이 될 겁니다. 그죠? 하지만 말맞다나 제가 어떨 때 아주 가끔씩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이제 원래대로 쓰려고 했는데 살짝 비스듬하게 서가지고 옆에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되게 오차가 크게 이제 측정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똑같이 요런 오차, 우리가 지금 방금 이 키를 재는 이 실생활의 오차의 특징들을 시각화를 시켜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측정값이라고 할게요. 측정값이고 여기가 이제 그 측정값들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를 178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들이 그 측정을 했을 때 저의 키 측정을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들이 요 178 근처에 모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178.
8.5에서부터 177.5 사이에 대부분의 측정값들이 이제 몰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179, 그 다음에 176, 7로 하겠습니다. 177, 뭐 이런 식의, 여기에도 몇 개의 측정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이렇게 흔들거렸거나 아니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살짝 이렇게 그 키를 올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드는 거 있죠. 이렇게 드는 그런 거를 할 수도 있으니 78 부분에 이렇게 177.5나 178.5 사이에 있는 이 값들보다는 좀 덜하지만 여기에도 값들이 살짝씩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더 가능성은 좀 덜하지만 제가 어느 날은 고개를 이렇게 살짝 꺾어서 이제 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이제 아예 좀 더 그 뒤꿈치를 아예 들어서 잴 수도 있어서 180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아주 드물겠죠. 인텐셔널리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요런 그 방금 제가 저의 키가 178인 상태에서 그 178인 실제의 그 키를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재는 그 값들을 시각화를 시켜봤을 때 요 근처 178 근처에 있는 숫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요 나머지 살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측정 실제 값이 있으면 그 실제 값의 오른쪽 왼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오차의 형태들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엄청 많이 관찰이 돼요. 그래서 즉 이게 뭐 저희 키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장에서 특정 사이즈, 뭐 전구를 끼는데 전구가 이제 구멍이 만약에 지름이 3cm면 그 3cm에 맞는 어떤 전구를 이제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하지만 그 기계가 3cm라고 입력을 해도 항상 3cm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정밀한 어떤 기계일 경우에는 그 왔다 갔다 거리는 그 정도가 줄어들 뿐이지 실제로 완벽하게 3cm를 만들어내는 로봇이나 아니면 뭐 기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그런 그 공장에서 3cm 이렇게 지름의 전구를 만들어내는 그 기계에서 나오는 전구의 지름을 재보면 보통은 다 3cm 근처에 이렇게 뭉쳐 있겠지만 이렇게 3cm 밖으로 3.1cm 아니면은 뭐 2.9cm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런 전구를 생산해내는 가능성은 적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이렇게 가능성이 점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그의 경우도 이렇게 실제 값을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면 퍼질수록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형태를 띱니다.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보는 그런 잡음들은 이렇게 어떤 특정 실제 값을 기준으로 대칭이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 라는 거를 이제 이해가 되셨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측정 값이죠. 여기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178이라는 어떤 저의 키 cm를 178cm를 잰 측정 값이고 요런 거에 이제 대응되는 게 오차 값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차 값 혹은 잡음 값이 되겠죠. 얘는 똑같아요. 뭐가 오차냐? 요 측정 값에다가 실제 값을 빼버리면 오차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즉
178.5라는 어떤 측정치를 제가 178.5라는 이 측정값을 그 기계에서 저의 키에 대한 측정값으로 받았다면 저의 실제 키는 우리가 178cm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 이 두 개를 뺀 오차값은 0.5cm가 되겠죠. 따라서 요 전체를 오차값의 그 시각화로 바꿔버리면 가운데가 0이 되고, 왜냐면 178cm인데 실제 그 머신을 기계를 사용을 해서 제 키를 재봤는데 178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차가 빵인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0이고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1, 2 이렇게 갈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될 테고, 이 가능성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0이 오차값이 0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퍼지면 퍼질수록 이제 가능성이 점점점 낮아지는 형태의 패턴을 띠겠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의 오차들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보는 거고, 요거 아주 닮은, 그러면 이러한 그 값들을 뱉어내는 어떤 그 R 유니프와 비슷한 에러를 모델링 할 수 있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러한 패턴의 그 잡음을 잘 모델링 할 수 있는 어떤 함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R에서는 어떤 함수가 되냐면 R, 그 다음에 NORM, RNOM이라고 해서 요거의 NORM이라는 거는 이제 Normal Distribution, Normal Random Variable이라는 그 정규 한국말로 하면 정규 확률 변수,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는 것의 이제 약자고, 그 다음에 앞에는 R은 역시나 똑같이 랜덤 넘버를 뜻하는 그 R, 그래서 노멀 그 랜덤 베리어블에서 랜덤한 값을 뽑아달라고 하는 이 rnom이라는 함수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rnom이라는 함수를 이제 시각화를 시켜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냐면 나올 수 있는 값 x축은 나올 수 있는 값, 그 다음에 가능성은 y축으로 이제 했을 때 이렇게 예쁜 종 모양의 형태를 띠도록, 1번은 예쁜 종 모양의 형태를 띠게끔 시각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론상 전혀 이제 물론 이제 이론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이 나올 수 있다. 즉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함수, 요 r놈 함수라는 거를 이제 통계학에서는 정규 확률 변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지금 정규 확률 변수를 앞에서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이제 시각화한 것처럼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면 이렇게 예쁜 종 모양이 나올 수 있고, 얘는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와 이제 되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좀 더 수학적인 어떤 조건들을 붙이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우리의 지금 목표가 뭐냐면 노이즈를, 그러니까 어떤 오차들을 지금 이 정규 확률 변수로 모델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r놈이라는 이 함수를 runif라는 함수 대신에 이제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 우리가 원래 지금 봤던 이 실제 함수, 실제 직선값은 y는 3 곱하기 x 더하기 20이라는 이 직선, 여기에 오른쪽으로 써있는 이렇게 나타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runif라고 했던 걸 여기를 rnorm 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unif를 이제 rnom으로 바꾸고 대신에 요거를 없애주겠습니다. 마이너스 5를 없애주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유니폼의 경우에는 0에서부터 1 사이에 값을 가졌죠. 하지만 이 rnom이라는 것 자체에는 이제 0을 중심으로 이제 오른쪽 왼쪽이 이제 균일하게 나오니까 이걸 이동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냐면, 뭐냐면은 앞에서는 runif 함수를 쓰면 요게 지금 원래는 나올 수 있는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에 값을 가지게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설계가 되어서, 우리는 이 잡음이라는 거를 모델링을 할 때는 어떤 0을 기준으로 그 오른쪽 왼쪽이 대칭인 왔다 갔다 거리는 요거를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했던 거는 얘를 이렇게 0을 기준으로 5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나오게끔 이렇게 늘려준 겁니다. 어떻게 늘려줬냐면,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얘가 0에서부터 10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5를 해주면 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효과가 있어서 0이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고 10은 5가 돼서 유니폼 곱하기 10 마이너스 5를 하면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나오는 그런 잡음을 만들었다면, 위에서 지금 본 이 rnom 얘의 경우에는 이미 0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줄 필요가 없이 그냥 0을 기준으로 얘가 원래 이렇게 분포가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죠. 대신에 이제 곱하기는 해줄 수도 있어요. 곱하기는 5를 해주건 10을 해주건 얘는 해줄 수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보통 여기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곱해주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 나오는 가능성이 만약에 뭐 0.3이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 말인즉슨 뭐 30%의 가능성으로 0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 이제 노멀에서는 나온다고, rnom에서는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숫자들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10을 곱해줘 버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0과 10, 20, 그 다음에 10, 20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가능성으로 1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의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숫자를 곱한다는 그 뜻은. 그래서 이 곱해주는 얘는 그 숫자가 나오는 그 범위, 즉 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한 게 r 유니프를 r 롬으로 바꿨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 선이 이렇게 있고 각각의 점들에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데 그 관찰값에 r롬의 그 r롬으로 모델링된 잡음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요 직선에 거의 근접하게 됐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게끔 오차가 더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가 요 선에 이렇게 근접하게 또 다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요걸 한번 여러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에서의 관찰값들이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는 정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은 r롬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한 거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현상을 모델링을 하는데 이 잡음이 섞여져 나오는 이것들의 흔들림의 정도가 우리가 지금 이제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현상보다 훨씬 더 적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2배로 흔들림을 증폭시키는 어떤 곱셈을 그러니까 증폭시키는 것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하되 이번엔 나오는 흔들림의 정도가 점점 더 좀 전보다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선 이걸 10으로 바꾸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 흔들리는 게 엄청 지멋대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곱해 있는 이런 곱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흔들림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봤을 때 한 3 정도가 저희의 그 목적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r롬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여기 로멀 랜덤 베리어블에서 그 난수를 11개를 뽑아서 거기다가 3을 곱해서 이제 나오는 그 숫자의 범위를 증폭을 시켜가지고 노이즈로 만든 다음에 그 함수의 직선값의 관찰값에다가 더해서 오차를 모델링 하는 것을 이제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운 건 무엇이냐? 이전에 유니폼으로 우리가 잡음을 모델링을 한 것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오차를 미믹하기엔 그러니까 묘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통계학에서는 정규분포 그리고 정규 확률 변수라는 이것을 가지고 에러를 모델링을 한다. 오차를 모델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정규 확률 변수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실제 우리가 오차들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을 보니까 오차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보통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0을 기준으로 많이 나오고 가까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제 적게 나오는 그런 오차를 띠는 현상들이 되게 많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게 정규 확률 변수고 그것에 대한 시각화는 이런 식으로 예쁜 종 모양으로 되어 있고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 있고 이론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을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정규 확률 변수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이제 수학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파트 2에서 좀 더 엄밀하게 다루도록 하고 일단 지금 이거는 이제 파트 1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법 왜 지금 이런 그 정규분포 하는지에 대한 거는 요 강의를 좀 들으시면 감을 좀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